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크입니다. 네, 오늘은 GV80 2탄을 준비했어요. 제가 1탄에서 너무 정보력이 부족하게 영상을 찍었는데도 많이 봐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2탄을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네, 먼저 1탄에서 질문 주신 것들에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골소녀님이 승차감이 궁금해요. 댓글은 애니크님이 직접 달아주시는 건가요? 직접 답글을 달아주시면 신기할 것 같아요. 우선은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고요. 좀 제가 답글을 늦게 달아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차감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회사 첫 차로 티볼리 에어를 탔어요. 똑같이 SUV인데 정말 승차감이 다릅니다. 세단보다 SUV를 좋아하거든요. 티볼리 에어는 승차감도 승차감이지만 엑셀을 밟을 때 와 이렇게 진짜 나 열심히 달리고 있어 라는 티가 나고요. 고속도로를 달리면 밖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 차까지 흔들리거든요. 거의 170까지 크게 밟아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잖아요. 제가 1시간, 2시간 넘게 운전을 하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등 마사지를 해줘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의해서 승차감은 아주 만족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프림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차 2대를 어떤 거랑 고민하셨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뭐 연비나 혹은 가격대가 너무 차이 나서 제가 그때 1턴에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차 알못이거든요. 저는 우선 큰 차가 좋고 각진 SUV가 좋다, 이런 저만의 3개의 공식이 있었어요. 제가 고민했던 3개의 차량은요, 먼저 이 차인 GV80, 포드사의 브롱코라는 귀여운 차, 멋있는 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르쉐의 카이엔 쿠페, 이 3가지의 차를 고민하고 예약을 해뒀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비슷한 연비와 비슷한 가격대의 SUV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포르쉐의 카이엔 쿠페는 너무 비쌌고요. 제가 고민했던 가격대에 비슷한 두 차는 포드사의 브롱코라는 차랑 제네시스의 GV80이었습니다. 카이엔 쿠페는 주변에서 이 차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피드백들이 많아가지고 차테크도 된다라고 해서 우선 예약금은 걸어놨었습니다. 이 카이엔은 한 2년이 걸린다고 해서 1년 정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포르쉐 카이엔이 먼저 나왔다면 이거를 계약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이 GV80 예약을 걸었고요. 브롱코를 같이 예약을 걸었습니다. 3개의 차량을 예약을 다 걸어놨어요. 포르쉐 카이엔 쿠페는 옵션을 다 넣으면 2억 정도 해당하고, 이 GV80도 저도 풀옵션으로 했는데 한 9천만 원 중후반대 갑니다. 브롱코도 출고가는 한 6, 7천으로 GV80과 포드 브롱코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옵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격대는 포르쉐, 제네시스, 포드사 이렇게 3대의 차를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원했던 차는 사실 브롱코예요. 포드사의 브롱코가 정말 각졌고 저의 로망의 차의 모습과 비슷했어요. 브롱코가 먼저 나오길 바랬지만 이 GV80이 6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차를 인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30개월도 기다린다고 해요. 그리고 MM님이 주차할 때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티볼리 에어도 앞뒤로 길이가 긴데 이 차는 높이, 앞뒤, 양옆이 정말 커요. 팰리세이드보다 큰 것 같더라고요. 에어를 몰다가 이걸 몰았을 때 다시 초보 운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는데 주차는 정말 어렵지 않았어요. 위아래, 양옆 이렇게 위성으로 거의 3D로 쏴줘요. 긴 화면에 제가 주차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오른쪽이 좁으면 좁은 위치에 노란색으로 빠바바바 이렇게 알림을 주면서 주차를 가이드를 해준달까? 만약에 너무 갖다 붙일 것 같다 라고 하면 자기가 딱 멈추거나 빨간색 알림을 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했고, 차키에 앞뒤로 주차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양옆이 좁아서 내리기가 어렵다 라고 했을 때 내려서 이렇게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하면서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전 주차할 때와 큰 어려움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글로벌한 분이 계세요. 오스컬이라고 있나요? 오스컬님이 I would love to 블라블라 라고 남겨주셨는데 너무 질문을 잘 주셨어요. 한 달 유지비랑 한국 도로에서 몰기 쉬운지, GV80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차체가 무겁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가 좋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휠을 큰 사이즈를 해가지고 연비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시내 도로는 5km 정도의 연비가 나오고요. 고속도로를 달려도 한 7km 정도의 연비가 나옵니다. 제가 연비를 생각하고 고른 차는 아니었어가지고 저한테 큰 타격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차는 리스를 했어요. 이게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저는 3천 정도 넣고 128만 원 정도 꼬박꼬박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유지비는 저는 아무래도 미팅이나 이동이 많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풀로 넣고요. 15만 원에서 기름값이 비싸다고 하면 17만 원대가 최대로 나온 적이 있고요. 한 달에 기름값만 한 60에서 8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차량 유지비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사실 본인의 운전 거리나 헌납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열심히 많이 다니는 사람 기준으로는 월 200만 원 정도라고 예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을 또 오스컬 님이 주셨는데요. 한국의 도로에서는 이 차량이 좀 알맞는지랑 좁은 길에서 주행이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사무실이 마포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포구에 살고 있는데 마포구의 특징상 좁은 길들이 많아요. 연남동 길,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연남동에 사무실이 있을 때부터 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SUV를 몰고 다니기 시작해서 저는 좁은 길의 만렙이에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좁은 길에 이 차량을 가지고 갔을 때 불편함은 없었지만 예를 들면 연남동에 갓길 공영주차를 댈 때 옆에 사이즈가 나와야 이 차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좁은 길 주차에는 조금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21년 10월에 이 차를 인도받았거든요. 21년 초에 이 차를 예약해두고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출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출고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차종은 GV80 가솔린 2.5 모델로 이달에 계약하면 30개월 후에나 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와, 진짜 오래 기다려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제 모델 같은 경우 가솔린 3.5 5인승도 최장 26개월 정도 기다리신다고 해요. 이렇게 새 차를 출고하시는 경우도 너무 많지만 중고로도 많이 넘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15개월 정도 기다렸던 GV70은 16개월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제네시스 SUV는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 그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 차는 거의 키가 저만 해요. 저랑 똑같을 만큼 굉장히 키가 커요. 그리고 제가 옆에 딱 쓰면 완전히 제가 난쟁이가 됩니다. 너무 든든한 친구예요. 좁은 길에 주행이 쉽다고 했지만 제 휠을 보면 많이 아픕니다. 제가 탄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휠에 손상이 든 데가 좀 있어요. 큰 차, SUV, 강인한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22인치로 조금 큰 휠을 선택했습니다. 한 허벅지 중간쯤 올 정도로 굉장히 휠의 사이즈 자체가 큽니다. 사실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 앞부분입니다. 로고를 보시면 약간 벤땡땡의 느낌이 날 정도로 고급진 느낌을 볼 수 있죠. 앞모습도 뒷모습도 다 고급지지만 옆모습까지 고급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손잡이 부분도 크롬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느껴지고 창이나 이런 위에 이런 부분들도 다 크롬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중간에 크롬들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고급진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탄 베이지랑 네이비 사이에서도 크롬, 이렇게 시트를 움직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크롬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어두우면 문을 열었을 때 제네시스라고 바닥에 뜹니다. 그 부분이 또 굉장히 마음에 들고 올라타기 전 이 부분도 제네시스의 문양과 스펠링이 있어요. 고급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바닥에 까는 시트도 베이지 컬러로 쿠팡에서 주문을 했어요. 기존에 회색이었거든요. 차라리 블랙이면 난데 회색이 초반에 깔려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쿠팡에서 주문해서 앞뒤로 깔아두었습니다. 제네시스는 회장님 차로도 불리잖아요. 뒤에 굉장히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맨 뒤까지 이렇게 당기고 앞좌석을 최대로 밀었을 때 제가 다리를 이렇게 뻗어도 될 만큼 굉장히 넓고요. 앞좌석을 아예 눕히면 거의 누워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거의 이렇게 누워서 간다? 느낌처럼 갈 수 있고요. 제가 시트 관련해서 꼭 꿀팁을 드리고 싶은 게 바닐라 베이지나 제가 타는 탄 컬러나 사실 시트가 더러워지는 건 모두 비슷해요. 근데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보시면 주황색으로 된 가죽 시트를 닦아내는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그 스프레이를 하면 작은 오염들은 다 지워져요. 근데 청바지의 오염이나 펜으로 이렇게 낙서가 된 거나 그거는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저도 진청에 오염된 부분들이 있긴 해요. 이게 네이비와 탄이 섞여있는 컬러라 진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묻었을 때 그렇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바닐라 베이지는 이염에 조금 더 약합니다. 탄 컬러 너무 추천드려요. 저는 포르쉐는 되게 엉덩이가 둥글어가지고 싫었거든요. 약간 개구리 같아가지고. 이 친구는 약간 각져 있어서 튼튼하고 강인한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좋았고요. 4륜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SUV는 무조건 4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체가 무겁거나 큰 SUV면. 그래서 당연히 4륜으로 선정을 했고요. 눈길이나 움푹 팬 곳을 좀 깔끔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파워트레인이 내재되어 있어서 조금 더 힘있게 눈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되게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GV80의 가장 큰 장점은 1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트렁크의 사이즈입니다.
저는 5인승이기 때문에 뒷좌석 3자리를 눕히면 거의 180 정도까지 나갔어요. 4인 팀, 4인의 골프백은 아주 충분히 실리고요. 잘 실으면 8개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뒷좌석을 이렇게 눕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엄청난 수납의 트렁크 공간이라는 점도 아주 꿀팁입니다. 이렇게 약간 세로로 놓아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충분히 들어가겠죠? 두 팀의 골프채가 들어간다는 거, 이것도 굉장한 꿀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